여러분, 오늘 이 영상은 지금 당장 치과에 교정치료 예약금을 결제하러 가시려는 분들, 아니면 이미 치과 몇 군데에서 교정 관련된 상담을 듣고 치료 비용 안내까지 들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딱 10분만 투자해서 끝까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치과의사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교정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교정치료가 끝나고 거울을 보면서 차라리 예전 얼굴이 더 나았네, 교정하지 말 걸 그랬어 하며 후회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온라인에서 교정치료 부작용 검색해 보셨나요? 그분들이 운이 나빠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짚어드릴 특징 중 하나라도 본인에게 해당된다면 죄송하지만 저는 그분께 선뜻 교정치료를 권해드리기 어렵습니다. 대체 어떤 분들이 교정치료를 후회하시는지, 또 후회하는 주된 이유가 어떤 건지 지금부터 아주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은 많지는 않은데요. 본인이 돌출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교정만 하면 드라마틱하게 얼굴이 변할 거라고 믿는 분들입니다. 흔히 돌출입 교정의 아주 극적인 전후 사진 변화를 보고 나도 저렇게 되겠지라고 환상을 품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치아는 정상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각도인데 단순히 턱 끝이 짧거나 무턱이라서 입이 나와 보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 치아들을 안쪽으로 밀어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치아들이 안쪽으로 과하게 옥리처럼 누워 보이는, 경사져 보이는 현상이 발생되면서 인상이 어두워 보이고 좀 우울하게 바뀌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2년 뒤에 교정장치를 제거했는데 본인 나이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이는 모습을 보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담을 가셨을 때 선생님, 제 치아 각도가 지금 정상인가요? 여기서 치아를 후방으로 넣었을 때 입술의 볼륨감이 어떻게 변할 것 같나요? 라고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무조건 많이 넣는 게 능사는 아니죠. 교정치료를 뒤로 보내는 게 핵심이 아니라 본인의 얼굴 전체의 밸런스를 맞추는 게 교정치료의 핵심이란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겁을 많이 들인 것 같나요? 하지만 이 4가지만 알고 계셔도 여러분들은 이미 상위의 똑똑한 환자분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런 리스크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준비된 분들에게는 교정치료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웃을 때 손으로 입을 가리지 않아도 되고요. 자신감 있게 미소 짓는 내 모습을 발견했을 때 그 기쁨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고 그간 고생한 시간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망설여지는 이유가 단순히 나이가 많아서라면 그건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은 50대, 60대 중장년층들도요. 잇몸 건강만 허락한다면 건강하게 교정치료를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장치의 종류나 환자들의 나이가 아니라 내가 내 얼굴의 구조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또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를 명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막연한 기대보다는 확실한 데이터와 소통을 바탕으로, 그리고 충분히 상담을 통해서 치료 목표를 정하고 교정치료를 진행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만족스러운 교정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 SNS에 올라오는 보정된 후기 사진을 본인의 미래라고 굳게 믿는 경우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쇼폼이나 SNS 사진들을 보면 교정치료로 사각턱이 사라지고 코가 높아진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영상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턱뼈의 크기를 줄이거나 광대뼈의 모양을 바꾸는 건 얼굴뼈를 바꾸는 수술의 영역이지 치아 배열을 바꾸는 교정치료의 영역은 아닙니다. 교정하면 무조건 V라인이 된다는 말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원래 골격이 가진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무리하게 치아만 이동시키면 결국 잇몸이 손상되거나 치아 뿌리 끝이 짧아지는 부작용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람이 가진 본연의 얼굴 안에서 가장 조화로운 미소를 찾는 것이 교정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정을 골격을 바꾸는 치료라고 기대하고 시작하시면 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턱뼈가 자라는 성장기의 아동의 경우에는 우리가 턱 교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턱의 모양이나 형태, 성장의 조절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이 끝난 이후의 성인의 경우에는 교정 치료로 얼굴의 골격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큰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반갑습니다. 웃는 치과의사 오원장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마주하다 보면 원장님, 저 교정치료하면 연예인 누구처럼 이뻐질까요? 라고 묻는 분들보다 의외로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원장님, 저 진짜 고민 많이 하고 왔는데 저 교정해도 진짜 후회 안 할까요? 이 질문 한마디에 담긴 불안함을 저도 잘 알죠. 수백만 원의 치료 비용과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반, 3년간은 이 귀한 시간을 투자해서 치료를 받는데 치료 결과가 안 좋으면 어쩌나 하고 걱정하시는 거죠. 사실 치과 의사 입장에서
치과의 경영을 위해서는 무조건 잘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시죠 라고 말씀드리는 게 훨씬 쉽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는데요. 사람마다 얼굴 골격도 다르고 치아 크기도 다르고 심지어 입 주변의 근육의 형태나 근육의 힘도 다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결과가 모두 같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꽤 긴 기간 동안 교정치료를 진행하면서 저를 찾아오셨던 분들의 교정치료 후 만족도가 떨어지는 분들의 특징들을 가감없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만 보셔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 중에 하나인 교정치료에 있어서 실패할 확률을 90% 이상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교정장치를 제거하는 날을 모든 고통에서 해방이자 치료의 완전한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요. 사실 제가 환자분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지장치입니다. 우리 몸은 원래 있었던 자리로 되돌아가려는 성질, 즉 회귀 본능이 상상 이상으로 강합니다. 교정치료를 하는 기간 동안 우리가 힘을 가해서 치아들의 위치를 옮겨 놓았는데 이때 치아들을 잡아주고 있던 교정장치들을 제거하면 교정 치료를 통해서 이동되었던 치아들은 원래의 치아 배열로 돌아가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막아주는 게 유지장치인데요. 이걸 귀찮다고 착용을 안 하거나 혹은 관리를 소홀하게 하시면 6개월도 안 돼서 치아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이 틀어지는 정도는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다른데요. 즉 환자분의 처음 상태가 어땠냐에 따라 차이가 나게 됩니다. 타치과에서 교정치료를 받으셨다가 그게 만족스럽지 않아서 재교정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환자분들의 상당수가 이런 유지장치 관리를 소홀하게 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유지장치는 교정치료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평생 내 미소와 치아 배열을 지키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교정치료 과정 중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시작하시는 분들입니다. 치아가 겹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치아가 가지런하게 되면서 치아 사이사이에 까만 삼각형, 즉 블랙 트라이앵글이라고 보이는 이런 구멍들을 보면서도 놀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교정치료가 잘못된 거 아니야? 교정치료의 부작용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건 치아가 이동하면서 겹쳐있던 공간들이 펴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그런 현상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한 교정치료 중에 딱딱한 음식을 덜 먹게 되면 저작근이 일시적으로 위축이 되면서 볼이 패여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잘 알지 못하고 시작하면 교정 중간중간에 거울을 볼 때마다 내 얼굴이 망가지는 거 아니야? 이상하게 변했는데? 라며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담당 주치의와 충분히 소통하시고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신 분들은 여유 있게 치료 과정을 견디고 인내하실 수 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르고 시작한 분들은 계속 불안해 하시는 경우들이 꽤 첫 번째는 교정치료를 위해서 치과를 선택하는 그 기준이 유일하게 최저가 이벤트인 분들입니다. 최근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데서 교정 이벤트 얼마 선착순 마감 이런 광고 정말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싸고 좋은 건 당연히 있지만 유독 저렴한 것들은 나름대로 그런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치아 교정치료는 가전제품, 우리가 다른 물건들을 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영역입니다. 그런 공산품들은 물건이 똑같기 때문에 최저가로 살 수 있으면 정말 좋겠죠. 하지만 교정치료는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그 결과들이 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교정치료를 받는 환자분들의 치아 배열 상태, 골격 상태, 얼굴형 다 다르기 때문에 결과들도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교정치료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교정장치는 단순한 도구일 뿐이고 그 도구를 사용해서 결국 내 치아 배열들을 정상적으로 좋은 배열과 교합을 맞추고 얼굴에 균형 잡힌 조화를 잡는 것은 결국 의사의 실력입니다. 교정치료는 상당히 긴 기간 최소한 6개월에서 2년 이상까지도 치아들의 이동을 세심하게 추적 관찰하면서 필요한 치아 이동들을 일으켜야 되는 치료입니다. 따라서 이런 교정치료를 진행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의사가 자주 바뀌거나 혹은 너무 바빠서 이분의 케이스를 잘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 치료의 결과에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격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그만큼의 의료진들의 집중도와 책임감, 또 수많은 경험들에 비춘 그분들의 노하우의 차이라는 것들을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여러분들의 교정치료 결정에 조금이라도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여기서 아무리 길게 설명드려도요, 제가 여러분들의 치아 상태를 직접 확인해 보지 않고서는 교정치료 하시면 안 될 케이스입니다, 후회하실 케이스예요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교정치료에 관련돼서 정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요, 가까운 치과, 특히 교정치료를 하는 치과에 방문하셔서 교정과 전문의 선생님을 만나고 충분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미소가 가장 자신감 넘치고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저도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겠습니다. 교정치료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용기를 드렸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웃는 치과의사 오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